안녕하세요. Citizen 디벨로퍼 시리즈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 네 번째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교육 과정에서는 로그 투 파일, 마우스, PDF, 스크린, 윈도우 이 5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 투 파일입니다. 이 로그 투 파일은 원하는 메시지를 특정 파일의 텍스트 형태로 쓰게 될 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이 봇이 어디까지 수행됐는지를 정확하게 몇 번째 라인까지 끝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스텝 1, 2, 3 정도로 봤을 때 스텝 2까지는 수행이 됐고 스텝 3에서 어떤 부분에서 동작을 멈췄는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싶거나 그럴 때 파일에다가 관련된 정보들을 쭉 로그로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원인 파악이나 어느 단계까지 수행이 됐는지 등등의 이유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말고도 사실 파일에다가 뭔가를 쓰거나 이런 필요가 있어야 되는 그 자동화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그 투 파일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제공이 되고요. 이건 한번 데모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봇 만드는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로그 투 파일이라고 제가 봇을 하나 만들어서 도화지를 이렇게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투 파일을 찾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확인이 돼 있는 패키지를 잘 찾아가지고 별도로 찾진 않고 들어왔습니다. 자, 로그 투 파일 패키지 안에는 로그 투 파일이라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액션이 딱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딱 갖고 오게 되면 별로 넣는 칸도 별로 없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파일 패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 파일을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문서 쪽에다가 여기 이 text.txt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전 이용을 했고요. 여기다 어떤 값들을 넣을 건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거기에 타임스탬프까지 언제 이 로그가 찍혔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박스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찍을 때 현재 그때 당시의 시스템 시간을 같이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로깅을 할 때 계속 새로 파일들을 지웠다가 새로 쓸 건지 아니면 추가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쓰진 않고 계속 어펜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코딩은 관련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코딩을 쓰시면 되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나 UTF-8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다른 인코딩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여기서 UTF-8을 선택해서 한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놓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겠죠. 파일에 제가 이제 쓰는 거니까. 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서 쪽에 가보시면 제가 test.txt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놨죠. 2020년 12월 29일 안녕하세요라고 찍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로그 파일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당연히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값들을 갖고 와서 여기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죠? 봉다리 혹은 변수를 넣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프롬프트 어사이먼트에 받은 값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인서트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프롬프트 어사이먼트 봉다리 안에 있는 값이 여기에 이제 로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변수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같이 섞어 쓸 수도 있어요. 타이틀이라고 제가 정해놓고 타이틀 땡땡 이 변수 안에 있는 걸 그때 당시 걸 집어넣어 SAP에 있는 특정 필드 값을 받아가지고 변수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써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로그 투 파일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는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파일에다가 뭔가 적어놔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는 말 그대로 마우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딱 3가지밖에 없는데 클릭하고 스크롤 다운하는 그런 거하고 무브, 이동하는 그 3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것도 데모로 한번 같이 보는 게 이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새로운 파일을 제가 만들게요. 마우스라고
봇을 만들어서 자, 도화지를 펼쳐 놓고요. 여기 마우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클릭, 무브, 스크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액션은. 자, 클릭은 말 그대로 클릭이에요. 근데 뭘 기준으로 클릭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령어는 좌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화를 사실 하신 분이나 조금이라도 느끼셨던 분은 오브젝트, 객체를 기반으로 뭔가 저희 명령어로 보면 캡처 명령어죠. 이 캡처 명령어로 모든 게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도 왕왕 나옵니다. 뭐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객체가 없거나 뭐 이미지도 심지어 잘 안 잡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옵션으로는 해당된 좌표를 마우스로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럴 때 이제 이 마우스 클릭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는데 좌표를 기반으로 이 기술은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좌표라고 하면 XY 좌표, 그 좌표가 좌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정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저기 뭐죠? 요 페이지를 한번 갖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Welcome to AA 페이지를 찍고 그 다음에 캡처 코디네이트로 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쫓아갑니다. 지가 XY 좌표가 어딘지. 그래서 제가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왼쪽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지가 뱅글 하면서 어디를 찍었는지까지 이렇게 관역판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좌표에 가서 찍는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이 창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움직여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표가 XY 좌표가 그때 당시에 스크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가 틀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을 최대화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행으로 하시고 나서 작업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 옵션은 레프트 버튼, 라이트 버튼, 미들 버튼, 미들 버튼 요즘 많이 안 쓰지만 어쨌든 그 버튼에 대해서 좌측 좌클릭인지 우클릭인지 이런 것들, 또 클릭을 할 건지 더블 클릭을 할 건지도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 로그인 버튼을 잘 찍는지 뿅, 네, 잘 찍죠. 굉장히 빨리 찍어요. 이거는 왜냐면 좌표 기반이다 보니까 고려할 게 없습니다.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크린을 전체를 스캔을 하면서 그게 똑같은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좌표로 되어 있는 기반의 기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가서 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도 빨라요. 반대급부로 근데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환경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이 뭐 최대화가 안 돼 있거나 뭐 다른 위치에 이런 식으로 가 있거나 했을 때 영향을 좌표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환경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행적으로 요 명령을 쓰기 이전에 좀 쓰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윈도우 같은 그 명령어들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제어할 수 있는 명령을 제공을 합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윈도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우스 클릭은 이렇고요. 무브는 뭐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지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캡처해가지고 쓰는 건 뭐 똑같고요.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스크롤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크롤은 이제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몇 번을 반복해서 스크롤을 다다다다다 돌릴 건지, 그리고 한 번 돌릴 때 딜레이는 중간에 얼마나 줄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성능에 맞춰서 저희가 제어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번에는 이 페이지를 쓸게요. 여기 스크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스크롤 다운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죠.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한 데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 뭐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선택하는 게 없어요. 옵션에. 그 얘기는 뭐냐면 특히 마우스 스크롤 같은 경우는 무슨 현재 액티브 되어 있는 창에 대고 그냥 스크롤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창을 그러면 미리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필요한 명령어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윈도우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나올 건데 여기서 미리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activ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어떤 윈도우를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 이게 활성화잖아요. 이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윈도우 패키지의 activate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찍고 웰컴 투 AA 페이지를 찍게 되면 먼저 이 창을 이렇게 뿅 하고 띄우고 스크롤 바를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윈도우하고 마우스 스크롤 두 개를 조합해서 써야 됩니다. 특이하게 마우스 스크롤은 다른 명령어들과 다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스크롤 다운을 할 거기 때문에 다운을 한 20번만 할까요? 20번만 하고 딜레이는 그냥 0초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도는지. 지금 제일 위로 가 있죠, 스크롤이. 그쵸?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런을 돌리면 윈도우가 뿅 하고 활성화가 될 거고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웰컴 투 AA 페이지로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요. 그쵸? 스탑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돌릴게요. 요거는 제 실수입니다. 네,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고요. 네, 엔터프라이즈 RPA 플랫폼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스크롤 다운을 하는 게 맞죠? 그쵸? 저희가 의도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런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죠?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스크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가 돌린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끝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에 얼마만큼 이제 스크롤 다운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이 스크롤 다운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지 리코그니션 같은 명령어를 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을 전체를 센싱을 하기 때문에 이 스크린에 나와 있지가 않으면, 예를 들면 제가 요 버튼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렇게 스크롤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스크롤하고 같이 연동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이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요? 모든 명령어가 다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레코더 패키지의 캡처 액션이 굉장히 좋은 명령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자동화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페이지는 이미 로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로딩을 하면 이 페이지는 한 번에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미지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여야지만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코더 액션 같은 경우는 한 번 로딩이 끝난 건 자기가 알아서 이걸 찾아갈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로딩이 돼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스크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지 리코그니션하고 같이 쓰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사람 눈으로 보이는 그 화면에 찍고자 하는 이미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캡처하고 이미지 리코그니션의 꽤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이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스크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PDF 명령어는 말 그대로 PDF 관련된 자동화를 할 때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PDF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하거나 하는 작업을 패키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원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중간에 어떤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를 하거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PDF 파일을 이걸 쓸 수도 있고요. PDF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도 있고, PDF를 이미지, JPG나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수의 페이지를 담고 있는 PDF 파일을 여러 개의 PDF로 쪼갤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같이 데모로 한번 볼게요. 자, PDF라고 태스크봇을 하나 만들고요. 제가 PDF를 검색을 해도 되지만 저는 스크롤이 빠르기 때문에 찾아갖고 왔습니다.
자, 인크립트, 디크립트 하는 그 명령어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호화하거나 암호화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뭐 시티즌 디벨로퍼 시리즈이기 때문에 사실 글쎄요, 뭐 인크립트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지나갈게요. 다만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는 거는 한번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익스트랙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DF에서 이미지 형태로 그걸 가공할 때 PDF를 어떤 변환을 할 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페이지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각각의 한 장 한 장씩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PDF 파일을 저는 데스크탑 파일을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하고 나서 문서를 이렇게 선택을 하나, 이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열기로 하고 패스워드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모든 페이지를 갖고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보시면 어떤 이미지 타입을 어떤 타입을 정할 거냐, 이 부분도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IFF, 뭐 BMP,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 형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JPEG으로 해보고 뭐 퀄리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0%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두시겠지만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줄여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PDF를 그럼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똑같은 저는 문서 폴더 말고 테스트 폴더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 테스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앞에 프리픽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멀티 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가 뽑으려고 하는 이 PDF 파일도 멀티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트레이닝이라고 프리픽스를 앞에 이제 서두를 한번 줄게요. 그리고 나서 레졸루션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XY DPI에 대한 부분도 뭐 정할 수 있고, 뭐 컬러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걸 흑백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하시면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페이지, 이 PDF 파일을 이미지 형태로 한 장 한 장씩 변환하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뾰로롱 하고 끝났고요. 자, 잘 끝났나? 2장짜리였네요. 네, 많지 않았네요. 네, 이 PDF 파일을 첫 번째로 트레이닝 언더바 1, 트레이닝 언더바 2 이렇게 JPG로 바꿔주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파일은 이렇게 하나의 PDF에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쪼개서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PDF 익스트랙트 이미지라고 하는 그 액션 중에 하나고요. 텍스트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디세이블 하고요. 데스크탑 파일 찍고 브라우저를 찍고 문서로 가서 아까 제가 찍었던 AA at a glance라고 하는 파일을 찍고, 뭐 패스워드는 안 걸려 있으니까요. 텍스트 타입은 플레인으로 둘게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를 선택을 할 거다라고 일단 두고, 이 텍스트 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은 플레인 텍스트로 선택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그러니까 이 텍스트, 이 PDF 있는 그 텍스트들을 뽑아내는 걸 어느 파일에다가 저장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주 쓰는 텍스트 파일인 test.txt 파일에다 문서에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라고 선언을 하고 오버라이트 할게요. same name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두시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돌리게 되면 PDF 아까 읽었던 이미지 파일에 있던 텍스트들이 주르륵 하고 텍스트에 저장이 될 겁니다. 문서 밑에 test.txt였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한글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뽑혀져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신기하죠? 그죠? PDF 파일에 있는 텍스트들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저희가 뭐 앞뒤 잘라가지고 어떤 뭐 특정 값들을 뽑아낸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PDF에 있는 텍스트들을 뽑아내서 쓸 수가 있는 기능을 이쪽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스트럭처드 텍스트도 한번 볼게요. 이 플레인 텍스트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 언더바 스트럭처드라고 이름을 수정해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플레인하고 뭐가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주르륵 돌리면 뿅 하고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원래 아까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했던 애고요. 자,
텍스트 스트럭처는 이런 식으로 뽑아서 나옵니다. 이 약간 좀 어그러졌는데 가능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PDF 파일처럼 뽑아져 나오는 게 스트럭처들을 갖춰놓은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게 이 스트럭처드에 대한 옵션의 선택이고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일렬로 쭉 뽑아내는 게 플레인 텍스트의 옵션입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뭐가 더 적합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런 옵션이고요.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거 PDF 모든 PDF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PDF를 제가 한번 열어서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크롬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 PDF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PDF들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자 PDF라고 제가 한번 명명 지어 볼게요. 그게 공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PDF는 전자 PDF 형태라서 텍스트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복사도 돼요. 심지어 보실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페이스트 방금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붙이 가능한 텍스트들은 저 명령어를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PDF 중에 이런 식으로 긁어지지가 않고 이미지로 돼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방금 보여드린 요 extract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요 제한사항들을 알고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럼 이미지 형태에 있는 PDF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OCR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저희가 뽑아내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OCR은 이제 뒤에 과정에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전자 PDF 같은 경우는 Extract Text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다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지 더큐멘트나 스플릿 더큐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하나의 PDF 파일을 아까 저희가 이미지로 뽑아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PDF를 쪼개가지고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두 장으로 쪼개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특정 페이지만 쪼개가지고 다시 특정 파일을 새로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과정에 이 모든 커맨드들을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써보시면서 이런 기능들을 자동화할 때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상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PDF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고요. 스크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화면 캡처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스크린 캡처하는 데모는 윈도우 명령어와 같이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캡처하는 걸 명령어로 만들어 놓은 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자, 윈도우 명령어가 있어요. 아까 마우스 스크롤 명령어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윈도우 명령어 다 같이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거나 아니면 리사이즈하거나 이럴 이유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윈도우 자체에 대한 거를 저희는 마우스 클릭으로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거나를 사람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봇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과정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교육 과정에서의 마지막 명령어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사전에 스크린과 윈도우 두 가지의 데모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하고 윈도우였죠. 자, 윈도우로 제가 타이틀을 지어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린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스크린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스크린이 있네요. 스크린 패키지에는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스크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데스크탑, 저희가 이제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키 있죠. 그걸 누른 것처럼 캡처, 데스크탑 전체를 이제 캡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그 윈도우, 해당 윈도우만을 캡처할 수도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 한번 캡처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어플리케이션 뭔지 이제는 익숙하시죠? 어플리케이션 뭔지를 선택하고 본인 걸 한번 해볼게요. 내 스스로를 해서 어디다 놓을 건지 저희가 지금 항상 쓰고 있는 테스트 폴더 여기다가 한번 넣어라. 브라우저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다가 경로를 주고 capture.jpeg 이렇게 넣고 오버라이트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돌다가 캡처를 빵 뜨고 저장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끝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테스트에 가보시면 capture.jpg 이렇게 캡처가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유용할 수 있냐면 뭐 다양하게 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배우시면 이런 걸 쓸 때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작업을 할 때 뭔가 캡처를 해서 증거를 남겨놔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그럴 때도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캡처 데스크탑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데스크탑을 스크린샷을 뜨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파일만 어느 경로에 저장할지만 정하면 되고요. 이 에리아를 정할 때는 이미지 리코그니션에 봤던 것처럼 캡처 리전을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모나게 요 네모난 것만 capture를 해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어느 특정 영역만 캡처를 떠줬으면 좋겠어. 이런 명령어를 요 명령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얘는 잠깐 디세이블 해놓고 캡처 에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본인 스스로를 찍고요. 캡처 리전을 이렇게 잡아서 뭐 요 이름만 이렇게 잡는 걸로 제가 대충 잡았는데 이렇게 잡는 걸로 범위를 지어놓고 그리고 파일은 테스트에 capture2.jpg라고 해놓고 돌려보면 중간에 잠깐 뺑그르르 돌다가 저 부분을 캡처를 딱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끝난 걸 확인을 해보면 네, 해당된 영역만 정상적으로 이제 캡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을 캡처하거나 이럴 때는 해당 명령어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disable로 스크린 명령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명령어인 윈도우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것도 뭐 activate, 뭐 get active, assign, close, 뭐 maximize, minimize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자주 쓰는 액션들 위주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ctivate. 이 명령어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지 않는 명령어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원하시는 윈도우를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찍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를 시킬 건지를 여기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 그 순서가 됐을 때 해당 윈도우를 이제 활성화하게끔 되어 있고요. 뭐 클로즈는 당연히 어떤 창을 닫을 거냐 이런 거를 닫을 수 있게 돼 있고 최대화 했을 때 맥시마이즈 할 때도 똑같습니다. 별로 옵션들이 없어요. 창 이름만 정하시면 돼요. 최대화 시킬 거, 최소화 시킬 거 다 똑같죠. 뭐 리사이즈 할 거는 약간 다르겠지만 리사이즈는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이제 할 건지 정하는 것만 추가적으로 나오게끔 돼 있고 요 정도가 아마 대부분의 윈도우에서 쓰시는 그런 명령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마지막 그 명령어니까 닫기로 하나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지우고요. 닫기 윈도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닫을까요? 오늘 요 중에 엔터프라이즈 RPA 플랫폼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요 페이지를 하나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요거를 하고 자, 작업을 돌리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저 창이 뿅 하고 닫히겠죠. 자, 이게 전체 그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닫을 거기 때문에 미리 이런 옵션들은 뭐 항상 모든 탭을 닫을지 아니면 현재 탭만 닫을지를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닝이 나오지 않게끔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닫고 그러면 했을 때는 아마 정상적으로 꺼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 환경적인 부분이 사실 UI로 이게 저희를 자동화하다 보면 의외로 저희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돌려보시고 환경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잘 생각했는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상한 팝업이 뜨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팝업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해서 그 팝업을 뭐 처리한다거나 이런 로직들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RPA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UI 사용자 기반의 사용자 눈으로 보이는 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 정상적으로 닫혔죠? 네. 윈도우즈는 이런 식의 컨셉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을 요 액션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와 관련된 컨트롤 하실 때는 해당된 명령어들을 쓰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로그트 파일하고 마우스, PDF, 스크린,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로그트 파일은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들, 원하시는 텍스트 아니면 변수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그때 사용을 할 때
어떤 변수의 내용들이 썼었는지를 파일에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동하거나 스크롤할 때는 마우스 패키지를 쓰시면 되고, PDF 파일을 자르거나 아니면 전자 PDF의 형태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PDF 패키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면을 캡처할 땐 스크린, 윈도우를 선택하거나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거나 닫기 등을 할 때는 윈도우 패키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